안녕하세요. 자, 오늘 형법 문제는 18년 순경 3차 주거 침입 문제 보겠습니다. 1번에 건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피고인과 그것을 점유 관리하는 피해자 사이에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 건물에 침입하는 행위를 주거 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거는 우리 형법의 기본 원리를 조금 아시면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민법하고 형법하고 점유의 개념에서도 개념을 좀 다르게 본다고 그랬죠. 민법은 권리에 초점을 둔다고 그랬죠. 누구의 권리가 있느냐라고 초점을 두지만 형법은 사실관계에 초점을 둡니다. 왜냐하면 형법이라는 것은 사회적 안정을 위한 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형법은 실제로 권리가 누가 있는지보다는요, 현재 어떤 사실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실관계가 평온하게 계속됐다면 그 사회적 안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걸 일부러 깨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거 침입도 실제로 그 사람이 권리가 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점유 관리하고 계속 피해자가 점유해왔다면 이 사실관계를 사실상 평온이라고 해서 이거를 보호를 해주려고 합니다. 보호주라고 해서 이거를 피고인이 건물에 침입하면 주거 침입죄가 됩니다. 똑같은 논리가 여러분 업무방해도 마찬가지죠. 업무방해에서도 그렇잖아요. 그 업무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그 업무가 일정 기간 계속돼 와서 사회적 그 사실상 평온 관계를 유지했다면 이 업무를 보호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법은 권리의 초점보다는요, 이 사실관계에 초점을 둔다라는 거 하나 기본적으로 개념을 잡아놓으시면은 이런 걸 좀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처벌이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퇴거불응죄는 실행행위의 소극적 성격으로 인해서 주거침입죄에 비해서 법정이 경하게 규정되어 있다. 주거침입죄하고 퇴거불응죄는 형이 똑같이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형이 똑같아요. 경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거자의 의사에 반해서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 구성 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주거 침입죄는 침해범이죠. 침해범이기 때문에 사실상 평온이 침해가 돼야 됩니다. 다만 사실상 평온이 침해가 되면 기수고요. 지금은 우리가 실행의 착수를 논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가는 것까지 요구하는 건 아니고 그 위험성, 현실적 위험성, 우리가 실행의 착수 시기를 논할 때 우리 학자들이 근접한 행위, 또 판례가 밀접한 행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도 그 구성 요건 행위에 근접하거나 밀접한 행위만 있으면 실행의 착수 인정하기 때문에 주거 침입죄에서도 실제로 침해가 되면 기수고요. 침해가 되지 않았어도 위험성만 줄 수 있는 행위만 있었다면 이거는 미수가 된다고 착수가 있기 때문에 그 요런 행위로 인정해 주는 게 그런 거 있죠. 뭐 문을 열려고 한다거나 창문을 열려고 한다거나 이런 거 했을 때 이거 인정을 합니다. 다만 뭐 초인종을 누른다 이런 건 안 된다고 그러죠. 초인종 누르는 행위만 가지고는 안 되고 뭐 가스배관 타고 올라가다가 걸린 거 이런 건 안 된다고 그랬고요. 이런 것들은 판례로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기수하고 미수 요거 구분을 좀 해두시고요. 그래서 현실적 우리 침입을 했는지는 이걸 따지지 않죠. 우리 기수 논할 때도 그러잖아요. 기수를 논할 때도 몸이 다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얼굴만 살짝 들이밀다가 피해자가 놀랐을 때 그것도 기수로 침해가 평온이 깨졌기 때문에 침해가 되기 때문에 기수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굳이 이렇게 들어가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건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고 위험성만 포함하면 실행의 착수로 족하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이죠. 그다음에 4번에 남편의 일시 부재 중에 간통이 목적하에 그 처의 승낙만을 얻고 주거에 들어갔다면 사회통념상 남편의 의사에 반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주거자 1인의 승낙을 얻은 이상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남편이 없다고 하더라도 간통 목적으로 들어온 걸 허용할 리는 없죠. 남편의 의사에 반하면 어차피 남편하고 부인하고 공동거주이기 때문에 남편의 사실상 평온이 침해된 걸로 봅니다. 그리고 또 범죄 목적일 때는 다 주거침입죄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한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사례 같은 경우는 1번의 경우는 건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점유했던 피해자 요거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퇴거불응죄하고 주거침입죄는 경하 규정되는 게 아니라 형이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실행의 착수잖아요. 기수가 아니라 실행의 착수를 논한 거기 때문에 침해가 될 필요는 없고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만 하면 된다. 뭐 문을 열려고 했다든지 이런 행위만 있으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3번은 맞고 4번에는 간통 목적으로 들어갔으면 남편의 의사에 반하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맞는 질문은 3번입니다. 수고했습니다.